이제 꼭 굳이 유소년 축구는 선수 육성 차원에서보다는 축구 팬으로 확보하는 차원에서 너무 그 기량적인 측면만을 부각하지 말고 선수 참여하는 사람들 스스로가 축구에 대한 흥미를 느끼고 놀이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전 단계 그게 필요하겠고, 또 미등록 선수 간의 대회 교류라든가 대회 유치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도 오늘 나왔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인천 같은 데서는 동아리 축구 클럽 대항전도 개최하고 있고 많은 그 호응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확대 방안으로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는 MUSS라고 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사커 스쿨이라고 해서 유소년 축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처럼 나이별로 해서 선수들을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캠프를 차리는데 철저하게 그쪽에서는 흥미를 먼저 느끼고 재미를 느끼고 있고 최선을 다하는 데서 최선을 다하면 네가 챔피언이다 하는 식의 자세를 심어준다고 합니다. 우리 유소년 축구도 교육 지도 방식이 주입식 또 경기 기량 향상 측면에서만 강조될 게 아니라 인성교육이라든가 축구를 스스로 하면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시간 관계상 많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협회에서 토의됐던 부분들은 유임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요. 유소년 축구는 단시일 내에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100년 대계의 그런 각오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발전 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희들 2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만 이 오늘 토론 결과가 앞으로 유소년 축구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오늘 또 축구협회에서 하는 유소년 축구를 위한 세미나에 참석해서 이렇게 시설 인프라 확충에 대한 발표를 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 그 분임에서는 이 스포츠, 그러니까 체육, 축구 시설 인프라에 대한 효율적 운영 방안 확충인데 이런 5가지의 요인으로 지금 나눴습니다. 5가지.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잔디구의 효율적 운영 방안, 시설의 활성화 방안, 그 다음에 스포츠 진흥법을 활성화해야 된다든지 제정해야 되니까 그밖에 스포츠 관련법에 대해서 저희가 토론을 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우선 현황하고 실질적으로 유소년 축구를 위한 시설 확충이 아니면 현재 시설에 대한 어떤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냉철하게 어떤 문제점하고 현황에 대해서 보고 그에 대한 발전 방향 아니면 그 개선 방안에 대해서 함께 도출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현황 문제점을 보겠습니다. 첫째가 유소년 축구장 부족하고 활용도 미흡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아는 사실이지만은 우리가 한번 되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 넣는 겁니다. 초등학교 전체 경기가 작년 2157경기 중에서 소사구장에서 경기한 게 맨 땅에서 1026경기를 했습니다. 전체 한 50% 정도가 지금 맨 땅에서 경기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소년 축구를 위한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유소년 축구, 그러니까 인조잔디구장이 전체적으로 지금 한 600면 정도 깔려 있지만은 아직까지도 그걸 전체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시 경우를 보게 되면은 고양시에 지금 5개의 인조잔디구장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단지 초등학교 팀이 운영할 수 있는 건 수요일날 단 3시간이랍니다. 나머지 4구장은 분명히 비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협조를 안 해주고 있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유소년 축구팀이 그 구장을 이용하려고 할 때 이용료가 일반 조기 축구회나 성인 팀들이 운영하는 이용료와 함께 받는답니다. 학교 축구팀으로서 어떤 할인 혜택도 없고 일반적인 그 경기장, 운동장 이용료에 관한 어떤 규칙에 의해 가지고
그것이 지금 동일하게 지금 받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 지금 유소년 팀을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재정적 압박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따라서 체육시설 이용에 관련 어떤 지자체들이 이 조례를 마련하고 있는데 그 조례를 한번 개선하는데 협회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 다음 또 하나의 경우를 보게 되면 광주의 경우라고 합니다. 광주의 경우는 지금 공무원 연수공장 내 천연단지구장이 있답니다. 이건 월드컵 잉여금 가지고 만든 그 건설된 운동장인데 여기에 전혀 유소년 축구팀들이 전혀 활용할 수 없고 결국에는 공무원들이나 조기 축구에서 주도적으로 지자체에서 운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지자체에서 그들의 입맛에 맞도록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충주에 있는 축구클럽 대표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지금 우리가 충주 지역 내에서도 축구장 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과연 내가 지금 주말 리그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충주에는 아직 인조잔디가 없다고 합니다. 그 경기장 맨 땅에서라도 해야 되는데 과연 어디에 어떤 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시설이 어느 정도 지금 이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알 길이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축구 시설에 대한 어떤 DB가 전혀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있는 시설조차도 그 활용도가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단체 기관 간의 업무 협조가 굉장히 지금 안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인조잔디를 갖춘 학교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물론 축구팀이 있어가 축구를 하고 방과 후에 축구 연습 이후에 그걸 갖다 수익 사업으로 돌리고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 시설 운영이 유소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조잔디 깔려있는 시설조차도 유소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것이 일반인들이나 아니면 조기축구에 활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또한 또 나아가셔가지고 공공체육시설,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의 하나로서 이용되고 있는 축구장 또한 굉장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너무 공간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결국은 어떤 시간적인 측면에서 어떤 스케줄 조정이나 아니면 어떤 운영의 전문성에 의해 가지고 좀 개선돼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어떤 지금 현실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지금 운동장이 있습니다만 특히 서울 지역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경남 광역 지역도 마찬가지랍니다. 지금 경기장 접근성이 부족하답니다. 강동 지역에서 주말 경기를 하려고 그러면 저쪽 이쪽에 여의도 쪽까지 와야 된답니다. 공군본부 쪽까지 와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이호동 거리가 한 2시간 정도 걸린답니다. 과연 이것이 지금 과연 제대로 된 주말 리그를 치를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심을 많이 갖고요. 그래서 각 지역별로 강남 지역은 강남교육구청 산하 아니면 강서면 강서 이런 식으로 교육구청 산하로 해가지고 주말 리그를 좀 활용도를 높이면 어떻게 하냐 하는 그런 제안도 들어왔던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가 이제 학교 인조잔디를 이제 깐다고 생각했을 경우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 문화관광부하고 교육부하고 그다음 지자체하고 연계되어 전국적으로 443개의 인조잔디가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깔릴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인조잔디를 원하는 학교들은 대부분이 유소년 축구보다도 임대사업, 운동장을 통해 가지고 임대구장을 깔고 그것을 수익사업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다고 합니다. 그것이 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현재까지 인조잔디 깔려있는 학교를 보게 되면은 그만큼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두 번째는 지금 인조잔디 어떤 설치 비용의 수준인데 결국엔 이 질이 좀 떨어진 지나친 예산에 맞춰가지고 질이 떨어진 어떤 인조잔디를 깔다든지 아니면 이제 부대시설, 예를 스프링클러 같은 것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물론 부상은 물론이고 이 결국에는 인조잔디의 수명조차도 급격히 일찍 노화돼서 적어도 3년에서 한 5년 정도는 또다시 다시 설치해야 될 그런 어떤 악순환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문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구장이, 그 다음에 물론 이제 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문화부나 교육부에서 하는 것이 이게 인조잔디 구장이 꼭 축구장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축구장뿐만 아니라 일반 운동장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것. 꼭 결국 443개가 절대 축구장으로 되는 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관리비 부담으로 인해 더욱더 축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 학교를 위한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러기 때문에 전체 학교 시설로서 활용될 그런 가능성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 주체 비협조로 인해 가지고 저녁 시간에 활용도가 낮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국 여기서 전기 사용료 등의 부담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도 조명시설을 원하지는 않고 오로지 인조잔디만 깔기를 원한답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 이제 전기료가 나가고 그 다음에 방과 후에 뭐 그 이용하다가도 부상당하면 학교 책임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굉장히 꺼린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지금 앞으로 향후 인조잔디가 깔렸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예상되는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런 어떤 현황하고 문제점을 보고 어떠한 개선 방안하고 어떻게 새로운 활성화 방안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조잔디 구장 설치인데 지금 축구협회에서도 축구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만은 축구부가 있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좀 설치해 주길 바란, 아니면 야간 조명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그런 어떤 지금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지금 우리가 생활체육의 시설 중에 가장 뛰어난 시설입니다만은 그것이 소외되고 있는 것이 대학교 운동장입니다. 대학교 운동장, 특히 주말 같은 경우에는 학교의 어떤 그 수업하고 상관없이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금 각 전국에 있는 적어도 300개 이상 전문대학교가 350개 정도 되는 대학 시설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일용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향후 유소년 축구 리그를 한다던데 우선적으로 단기적으로 나중에 중장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단기적으로 대학 운동장을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토토, 아까 이보상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스포츠 토토가 앞으로 스포츠 산업을 이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적자를 물론 프로축구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스포츠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걸 앞으로 개선할 수 있고 그걸 어느 정도 보존해 줄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스포츠 토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국민체육진흥법상에서 스포츠 토토의 잉여금의 일부는 분명히 유소년을 위해서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프로리그로 50%가 가고 나머지 50%가 유소년 그 종목에 유소년의 활성화를 위해서 쓰게 되는데, 결국에 제가 보기에는 이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협의적으로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시설입니다. 우리가 왜 축구 산업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냐고 생각하는 것은 10개의 가장 멋진 경기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축구 산업이 다른 어떤 산업보다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스포츠 토토의 잉여금을 통해 가지고 물론 구단을 줘 가지고, 저는 아까 이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적극 동감합니다만은 구단을 줘 가지고 유소년 축구를 활성화도 가능하지만은 시설 구축을 먼저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예치를 해가지고 적어도 한 5년, 10년, 지금 한 20억이 들어옵니다만 앞으로 향후 스포츠 토토가 더 발전하게 되면 50억, 100억씩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돈을 예치를 해가지고 향후 진짜 전용 축구 유소년 구장이라도 만들어내는 것이 지자체와 협력해서 그 다음 안에 나옵니다만은 그런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시설 건설에 있어가지고 매칭 펀드의 도입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이거는 공단에서 어느 정도 좀 얘기를 듣고 지금 한 건데, 시설 건설, 그러니까 지자체가 땅을 내고 나와가지고 그거에 가지고 초중고 연맹에서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기금을 활용하고 나아가지고 그것을 기금을 활용해가지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같이 하게 되면은 이런 매칭 펀드 형식으로 그 시설 건설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거 전용구장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자체에 있는 짜투리 땅들을 갖다가 순수하게 유소년 축구를 위한 전용구장으로서 건설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시설 운영권의 확보입니다. 지금 FC하고 FP를 건설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지자체가 나중에 권한을 모두 갖게 되면은 그 모든 게 지자체의 중심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지자체 중심은 생활체육이나 아니면 조기축구에, 왜냐면 어차피 지자체 장들은 선거를 의식해야 되고 축구 팬들을 의식해야 되기 때문에 유소년 축구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안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 유소년 축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런 FC나 FP를 건설하고 더 나아가 지자체와 공동으로 건설할 때는 분명히 그 운영의 일부는 유소년 축구를 위해서 활용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꼭 명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아까 제가 문제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축구시설에 대한 DB를 구축해야 됩니다. 이거는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지금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생활체육에 관련된 DB를 구축하는 사업도 하고 있고, 지금 축구협회에서 축구에 대한 비디오 기술이나 그런 제작하고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인프라에 대한 DB 없이는 결국 그거의 활용도가 결국 낮아지죠. 아무리 더 많은 인조잔디를 짓고 천연잔디를 만들더라도 그 활용도에 있어서는
이 DBA 구축 활용하고 이것이 단지 컴퓨터로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향후 지도자나 아니면 선수들이 모바일을 통해서 수시로 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의 장까지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스포츠 축구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프로 축구의 활성화가 모든 스포츠의 산업의 기본이고 스포츠 저변의 기본입니다. 따라서 축구의 활성화 아니면 축구 저변의 활성화 모든 것은 스포츠산업진흥법이 필히 제정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정이 아니라 제정돼야 됩니다. 지금 정기국회 이번에 올라가 있습니다만 계류 중입니다만 이번에도 아마 좀 힘들 것 같다는 얘기를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산업진흥법을 통해서 프로구단의 어떤 재정적 확보, 프로구단 재정적 확보를 통해서 그들이 유소년에게 다시 재투자하고 그 유소년 시설도 그렇고 프로그램에 다시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시설 이용료에 관한 아까 지자체 조례 개정은 아까 말씀드린 거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협회 주관에 유소년 축구대회를 개최하는, 원하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자체를 개최하는데 무작정 그 지자체에 주는 것이 아니라 필히 야간 조명 시설, 그 다음에 경기장 규격, 그 다음 부세 시설 등을 이해해가지고 이 시설을 갖춘 지자체에게만은 그걸 꼭 필히 줘야 된다고. 그래야 그나마 전국대회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 그 시설을 갖춘 지자체에 줌으로써 그 시설이 확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축구시설 인증제도의 도입입니다. 이것도 마치 축구협회에서 주관으로 해가지고 물론 인증을 우리 축구시설이나 경기장 규격, 부대시설, 그러니까 축구시설의 설치에 관한 어떤 규정을 도입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런 인증 시에 유소년 축구 대회를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이런 것을 꼭 명문화해가지고 이런 인증제도로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분과에서는 아까 그 시설 인프라 확충에서는 앞으로 더 함께 좀 더 발전적으로 정기적인 모임을 갖도록 합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어려운 자리를 이렇게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유소년 행정력 강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유소년 축구 발전 세미나 행정력 강화 방안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유소년 업무 조정 관련입니다. 현 유소년 행정의 그 문제점, 거기에 들어가서 유소년 업무 전반에 관한 마스터 플랜이 저희 그 협회 내에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가 항상 그 계획을 시도협회도 계획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한 1년 전 아니면 그 전에 계획을 해서 지방에 하더라면 준비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인프라와 행정이 정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리그제 시행으로 인하여 실제 지역 단위에서는 충실한 리그제 시행이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또한 주말 리그를 하려고 해도 운동량 확보가 어려워 실제는 주중에 경기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시도협회에서는 저희가 금년도 축구협회에서 첫 시행을 하는 그 주말 리그지만은 사실상은 좀 미비된 점도 아마 많이 있을 거로 사려게 됩니다. 그것은 저희 협회 내에서도 금년도 평가를 해서 미비된 것은 차기에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마련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 리그를 하려고 해도 이제는 그 운동력 확보가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요 서두에 다 말씀을 드렸듯이 생활체육회라든지 그 외에 어른들이 그 유소년보다도 더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유소년들의 그 활용도가 굉장히 낮다. 이런 데에 대해서 좀 더 유소년에 대한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가 되겠죠. 다음은 전국대회 일정에 따라 인년도 리그 일정이 습되는데 전국대회 일정 자체가 변경될 경우 어려운 운동력 확보가 있어가지고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사업이 계획이 시행되면은 그대로 시행이 돼야 될 그런 상황인데 굉장히 한국 저희 운동량 여건, 구의 여건상 굉장히 변화되는 게 많죠. 어떻게 보면은 각 연맹에서 대회를 하다 보면은 지방하고의 연계성이 잘 이루어지다가 또 외적인 그런 여건에 의해서 병행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지적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유소년 행정을 전담하는 조직이 없으므로 현장과 협회의 정책이 괴리 발생을 한다는 그런 거죠.
지금 현재 저희 협회내에서는 유소년 분과위원회가 있지만은 위원회 내에 간사분을 한 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유소년을 전담할 수 있는 그런 그 국이라든지 아니면 기술국 내에 유소년을 전담할 수 있는 그런 부서를 아주 확실하게 유소년만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주말 예교를 실시한다고는 하지만 경기는 주말에 하더라도 주중에 얼마나 수업을 충실히 하는지 의문이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이것은 뭘 뜻을 하냐면은 주말 예교를 좀 하다 보면 계획이 안 맞기 때문에 지금 금년도 첫 시행이기 때문에 아마 그 착오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속은 돼 있어도 리그를 안 하는 경우가 이제는 각 지방축구협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평가를 해서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결과에 집착하는 부터가 시작되는 현 공부하며 축구는 불가능하다. 결국은 성적 지상주의로 해나가는 공부하는 축구가 좀 어렵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지도자분께서는 이것을 잘 염두에 두셨으면 좋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유소년 전담부서 직원의 필요성입니다. 조금 전에 약간의 말씀드렸지만 유소년 행정과 축구를 발전시키려면 이를 전담할 주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는 두 번째도 마찬가지지만 유소년 범위 광범위하고 중요한 전담부서 여기서 저희 군입토에서는 기술국 내에 전담할 수 있는 유소년 담당 직원을 좀 늘려서 지금 유소년 세미나하는 이런 과정에서도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좀 더 인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한 그것이 아니더라면 사실상은 유소년 분과위원회 내에 유소년 국을 두어서 좀 더 유소년 축구 발전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인식해서 더 지방과 같이 축구협회에 어울려서 각가지 관여할 수 있고 지시와 아니면 조언과 아니면 부족한 것을 좀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부서를 줬으면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기업에서도 전문화 통합화를 지향하며 협회에서도 유소년 전담 부서 또는 전담인원 확보를 통해서 전문적으로 유소년 담당 총괄 조직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실제 행정 집행은 각 실무부서의 도움을 받더라도 전체적인 유소년 행정총괄은 유소년 담당 부서를 통해서 집행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상은 여기 유명으로 나왔지만은 유소년이 거쳐야 되는 그런 부서들이 굉장히 많이 돼 있죠. 경기국, 기획실, 또 그 외에 부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일화를 하면은 업무도 굉장히 효율성이 있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있었습니다. 다음은 전담부서 설치와 더불어 중고연맹도 강화도 필수가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부서가 있음으로써 연맹에서 초등연맹이나 중등연맹이나 고등연맹에 서로 유기적인 체제가 잘 이루어질 걸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개선 방향에서 이제 말씀드리면 첫째 안에서는 기술을 중심으로 유소년 정책 기획과 집행기구 기능을 집중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소년 행정은 전담부서에서 정책과 기획을 해서 아주 진짜 유소년의 미래 대결을 위해서 해주면은 굉장히 좋은 계획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안에서는 신규 부서에 예를 들어 유소년 강화국 아까도 말씀드렸죠. 신설의 유소년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를 꼭 저희 회의에서는 해서 100년 대기로 유소년들을 기를 수 있는 계기를 꼭 마련해 주자 하는 축구협회에 부탁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행정 인력 육성입니다. 저희 행정력 강화에서는 문제점에서 행정력과 조건에 있어 시대에 따른 편차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앙축구협회와 지방축구협회의 행정 인력을 아까도 좀 거론하셨는데 말씀드린 굉장히 지방축구협회의 인력이라든지 모든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은 여기 계신 어느 분이나 다 알고 있을 걸로 그렇게 사례가 됩니다. 두 번째는 시도협회 상근 직원 2, 3인과 다수의 비상근 인사, 심판들이 협조하는 업무체제이므로 상근 직원수를 가지고 행정력의 구조를 운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 말은 결국은 유소년이나 그 외의 축구 행정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은
지방축구협회의 행령이 좀 강화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결국은 업무를 볼 수 있는 인력, 아니면 유소년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이 지방에도 있어야지만 고루 지방으로서 좋은 선수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행정력의 부분에서 이제 지방의 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리그의 실정직을 위하여 덕부각된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지방의 그 행정력을 다 감안해서 중앙 그 축구협회가 모든 계획을 실행한다면 굉장히 좀 더디게 늘어질 수 있다는 것은 저희도 아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가 조금 더 실질적으로 찾아보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역자치단체, 지도협회, 대한체육회, 대한축구협회 간의 조직상의 관계 문제와 시스템이 다르므로 PFA에 먼저 행력을 정비하고 난 다음 시도협회의 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안을 한 몸이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저희 행정력 강화는 사실상은 지금 총 현재 제도 개선이라든지 인프라, 우수 지도자, 아니 우수 선수 이런 것은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행정력이 뒷받침이 돼야지만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죠. 아무리 말로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는 상황에서 저희 부임에서는 이런 제도적인 그런 행정력에 항상 뒷받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강력한 그런 건의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상 좀 더 좋은 그런 어떻게 보면은 저희 행정력 강화에서는 다른 부서 분임보다는 굉장히 좀 늦게 끝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간단할 줄 알았었는데 다 뒷받침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늦게 끝난 것이 좀 더 대화가 나눠줄 수 있는 아쉬움을 좀 남기고 끝마친 것 같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축구협회 김호건 전무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아침부터 오셔서 한국 축구의 근간인 유소년 축구 발전을 위하여 여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시어 개전해 주신 좋은 이야기들은 어느 것 하나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담당 부서에다가 일일이 실행 방안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들었습니다. 상당히 오늘은 저희 협회로서는 유익하고 정말 뜻깊은 시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몇 가지 분위토에서 나온, 지금 토론에서 나온 거를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이 유소년 세미나를 하기 전에 8월 25일 날 강릉에서 시도협회 책임을 맡고 있는 전무이사님들과 1박 2일의 워크숍을 했습니다. 거기서 상당히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지금 오늘 또 아까 우리 김혜진 팀장 때 말씀하신 제도 개선 쪽에서나 여러 분야에서 리그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시작했기 때문에 시도협회가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리그를 상당히 어려운 점을 많이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 점을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보완해가지고 좀 더 편안하면서 리그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보면 운동장이 부족합니다. 사실 서울 경기 지역에 등록된 팀이 건 50% 정도, 반이 서울 경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동장이 제일 부족한 데가 서울입니다. 사실 9월 2일 날 제가 회장님을 모시고 신용산 초등학교에 국민학교 리그를 구경하러 갔습니다. 정말 맨땅에서 하는 거 보고 저나 우리 회장님이 상당히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단이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1772억을 들여서 443개 학교에 인접잔치를 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 질문에 나왔는데 저희들이 공단이나 인적자원부에 축구가 있는 학교에 좀 빨리 좀 깔아달라고 저희들이 지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그 지자체와 상의해가지고 운동장을 사실은 지금 개방형이라든가 전문 체육시설로 나누어지면 사실은 저희들 그 학원 스포츠가 그 운동장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온 이야기 중에서 지자체와 상의해가지고 저희들도 적극 리그제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학원 스포츠와 클럽 팀들과의 이해관계가 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우리 이보상 팀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 경기 때 오픈 경기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학원 축구와 클럽 축구의 그 교류, 좋은 교류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또 저희들이 상당히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스포츠 산업진흥법이 빨리 통과되어야 됩니다. 그게 통과돼야만 성인팀이라든가 클럽팀이 많이 창단될 수도 있고 저희들한테도 문의도 많이 옵니다. 그러므로 해서 창단이 많이 됨으로 해서 그 팀들이 유소년에 많은 투자를 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점도 상당히 앞으로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힘이 닿는 데까지 서로 힘을 합쳐서 이번에 꼭 스포츠 산업진흥법이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아까 우리 학부형님이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 그때 마침 회장님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제가 좀 답변을 하고 싶었습니다. 아까 그 학교 그 조영중 그 문제죠. 아까 저 봉급 관계, 지도자 배우 관계. 체육에서. 네. 그래서 제가 사실 협회 정무를 오기 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평소 때. 왜 팀은 다 학교가 가지고 있으면서 학교에서는 전혀 지도자들에 대한 보상이 없었습니다. 지금 거의 저희들이 그 조상 바로는 체육 성경님을 겸한 지도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1월 달에 취임하자마자 1월 달에 교육인적자원부 담당 국장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고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했더만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저희들은 야구나 축구는 인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비인기 종목 선수를 육성하는 것도 힘들다. 그래서 순회 코치라는 게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한 30억을 투자한답니다. 국가에서 봉급 주는 게.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렇게 함으로써 학교에 대한 지도자에 대한 위선이 서지를 않고 선수를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에서 폭력 사태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각 학교에 한 종목의 지도자만이라도 어떤 형태든지 급사라든지 학교의 어떤 성우과에 발령을 내서 좀 대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 외에 부모님들께서 지도자들한테 감사한 뜻으로 조금 더 보충해 주는 것은 감사하겠지만은 현재 전 지도자들의 봉급을 갖다가 학부모들 다 대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이야기했더만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도자들한테 국가에서 봉급을 준다면 연 3천억이 든다고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제가 들을 때는 우리 국가에서도 상당히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지만은 저희 축구협회는 계속해서 그 교육인적자원부와 자리를 같이 하면서 계속 저희들은 건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는 없고 또 유소년 발전이라는 게 아까 이보상 우리 팀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아침에 단신에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 축구협회는 오늘 이 여러분들의 의견을 아주 깊이 생각해서 모든 것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